이 수로를 통해 무역을 확대하면서 크게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럽인들도 오기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건축물들을 보면은 세기초 유럽 건축물처럼 생긴 것들이 많잖아요. 네, 아시아적인 거 아니에요? 그때 벌써 이제 유럽인들이 태국의 진면모, 태국의 뿌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아유타야를 가야 된다 그래서 버마가 영국 식민지였을 때 영국의 그 버마에 주둔한 영국인들이 이쪽으로 벌써 관광을 많이 했었어요. 아유타야에는 각 나라별로 마을이 있었을 정도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국제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400... 아유타야는 그렇다면 얼마나 번성했던 도시였을까요? 제가 처음에 아유타야에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아유타야가요, 단지 태국의 수도가 아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동남아시아와 중국,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가 교류하는 그 중간에 있던 곳이라는 거죠. 이곳이 한참 성대한 도시였을 때는 모든 아시아의 정보, 그리고 모든 아시아의 물류가 이곳으로 흘렀던 거예요. 한 가지 그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임진왜란이 나기 전에 일본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깜짝 놀랐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죠. 그런데 태국의 왕은 이미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왕이, 아유타야의 왕이 중국의 황제한테 일본의 쇼군이 지금 조선을 치려 하니 내가 해군을 보내줘도 되겠느냐라고 편지를 보냈던 예가 있을 정도로 아유타야의 왕이 아시아의 정보에 얼마나 밝았는지를 볼 수가 있죠. 임진왜란에 관련된 일화는 실록 여러 곳에 기록돼 있는데요. 선조 조경대왕 실록에는 태국이 조선을 구하겠다는 청원을 명나라 조정에 냈다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요. 명나라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한번 우리 아유타야 안에 들어가서 그 많은 정보력과 물류를 가지고 있던 나라는 어떤 건축물과 예술의 양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구경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그 이게 진정한 아유타야에는 약 1000여 개에 달하는 사원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중 아유타야를 대표하는 사원이 바로 왓프라 마하탓입니다. 이름이 처음 와봐. 아, 여기는 왓 마하탓이라는 곳인데요. 왓 마하탓. 예, 이제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네. 탓은 신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하탓은 큰 신전이라는 큰 신전. 와프라 마하탓은 미얀마에 의해 심하게 파괴돼 현재까지 복원 중에 있는데요. 위대한 유산의 사원이라는 별칭답게 많은 금불상과 보물상자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서. 이게 이 낡은 느낌과 이 쌓아올린 느낌, 이게 지금 앙코르와트 유적지에서 많이 봤던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식 불탑이라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프랑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래에 이렇게 플랫폼 같은 것이 있고 위에 옥수수 반을 잘라서 얹어놓은 것 같다라고 흔히 미술사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멀리 있는 걸 보면 조금 더 느낌이 강하게 오죠? 아, 네. 옥수수 반쪽을 갖다 올려놓은 것 같은 거. 저걸 갖다 우리가 앙코르와트에서 온 것 같다 그래서 앙코르와트가 있던 나라의 이름을 따서 크메르 스타일 불탑이라고 얘기를 해요. 국제도시로 번성했던 아유타야의 사원에서는 크메르 양식, 스리랑카 양식 등 다양한 양식의 불탑을 볼 수 있는데요. 세계의 모든 것을 아유타야에 보유하고 싶어 했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여기 불상들이 있는데 여기가 없어요. 너무 불쌍하다. 야, 이게 이게 머리가 잘려나간 채 놓여있는 이 불상에도 가슴 아픈 역사가 담겨져 있다고 지금 합니다. 많이 뜯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아주 그 동남아시아의 전쟁사를 갖다 한눈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유타야 사원 불상의 불도는 왜 잘려나간 걸까요?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지금까지 쌓은 불공을 갖다가 다 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저 불상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얘네들의 불상을 우리가 가져가면 그 공덕이 우리한테로 넘어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00년대 말에 미얀마가 버마죠. 미얀마는 아직 없던 나라고 버마가 이쪽에 쳐들어왔을 때 아유타야랑 버마랑 굉장히 오랫동안 이 패권을 놓고 싸웠거든요. 이번엔 절대로 얘네가 못 일어나게 하겠다. 얘네가 지금까지 쌓은 불공 덕을 갖다가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머리를 다 잘라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몇 개 남아있는 거는
프랑스인들이 와가지고 저거 나 개인 소장품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했다. 가이드 저 머리 좀 잘라줘 그래가지고 또 가져간 역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 머리를 보고 싶으면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나 프랑스의 기요메 박물관 가면 머리만 따로 전시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 아유타야를 침략한 미얀마는 수많은 불두를 잘라 가져갔고 미얀마를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는 다시 그 불두를 프랑스로 가져갔다는데요. 태국은 이 불두를 돌려받기 위해서 지금도 꾸준히 반환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하면 떠오르는 영화 옹박도 도난당한 불상을 찾아 목숨을 건 혈투를 벌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두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 정도니 태국인에게 불두가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가시죠? 여행지에서도 간혹 불법으로 거래된 불두를 파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절대 구입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부처 머리를 갖다가 뺏어가는 것이 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고. 그래서 현재 액션 영화에서까지 남이 우리 불상 머리 가져가는 게 나올 정도로 이 불상 머리 가져가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저기에 있습니다. 어디야? 저기는 뭐지? 이 완 마하타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인데요. 어디? 어머! 와, 저거 뭐야? 뭐지? 아유타야를 대표하는 이 불두는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나무 뿌리에 감겨져 있는 걸까요? 프랑스 수집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자기네 나라 부처머리를 가져가는 거에 한이 된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이 뿌리가 이 우리나라의 나무가 이 부처머리 가져가지 마. 이 나무가 그렇죠. 이렇게 안고 있는 형상이에요. 포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로.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얀마에 의해 잘려진 불두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보리수 나무가 자라났다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또 하나의 설은 도둑이 불두를 베어다 숨겨놨는데 너무 무거워서 가져가지 못했다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다네요. 우리 그럼 여기서 여기 한 가지 문화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불상 앞에 있을 때는요. 불상과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불상보다 자기 머리가 높으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쪽 문화에서는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아리고 있어요. 조아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조아 머리 내려 불상 가렸어요. 태국에서 불상과 사진을 찍을 때는 불두보다 낮게 잊지 마십시오. 여기는 저쪽보다 좀 훼손이 덜 됐죠. 지금 우리가 있는 거는 왓 라차부라나라는 사원인데 왓 마하타 바로 옆에 있고요. 네. 이 프랑에 올라갈 수 있는 사원이 몇 개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아주 큰 프랑이 있는데 불탑이 있는데 이게 상태가 상당히 좋아서 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와, 이거 무너진 것만 봤는데. 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저기도 그렇고 장식이. 와, 진짜 화려했겠다. 이거 봐요. 사실은 이쪽 왕조 아유타야 왕조는요 크메르 왕조 그러니까 그 앙코르와트를 지은 그 왕조를 갖다가 아주 문명의 최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크메르 좋은 게. 그래서 우리가 크메르를 흉내내서 크메르를 능가해야 된다. 어.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은 앙코르와트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크메르족의 스타일은 그대로 가져오고 그거보다 더 큰 스케일로 더 멋있게 만든다. 더 힘있고 웅장해 보이게. 완라차부라나는 왕궁의 화장터에 세워진 사원인데요. 이 탑은 600년 가까운 세월과 여러 차례에 걸친 미얀마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보면 여기 보세요. 저 아래 지하실 엄청 깊이 들어갑니다. 우와, 왜 이렇게 가팔라? 왜 여기를 파놨느냐? 옛날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네. 그럼 옛날에 무슨 금고라든지 현대식 금고 이런 게 없는 시대에 왕의 귀중품을 어디다 보관했느냐? 여기다 보관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예.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공을 못 조심해서 들고 내려. 내려갈 것 같은데? 오, 예. 진정한 지하인데? 와, 이건 거의 뭐. 한번 내려가면 못 올라올 것 같아. 진짜 좀 이러니까- 과장하면 90도예요, 지금.
와, 나 지금 신생아가 된 것 같아. 걷질 못하겠어. 어우, 야, 이거 우와. 암벽 등반인데, 이거. 이야. 네, 굉장히 깊죠? 야. 오! 우와. 그래서 장난 아니죠? 됐어요. 여기 이제 금은보화를 놓으면 네. 금은보화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파른 계단을 끌고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비틀비틀 올라갈 때 가드 한 2명만 잘 배치해 놓으면은 좀 뒤늦게 발견해서 위에서 활로 쏴버리면 이게 좁으니까. 네. 안에도 조금 이렇게 적당한 공간이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들어갔다 와보실래요? 금 보아 있어? 아니 금은보화는 제 눈에 보였어요. 제 눈에 보였습니다. 여기 보면요 중국풍의 벽화가 있습니다. 그림 그려져 있어요, 그림. 와, 야 색채가 있는데요? 네. 그 옛날에 그랬던 거죠? 그게 이게. 와. 내부는 사람 한두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고 작은 편입니다. 또 사방은 채색 벽화가 가득 채우고 있는데 여기에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벽화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벽화가 남아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지하 깊숙한 곳에 있으니까 직사광선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벽화가 아주 잘 남아 있어요. 여기 이곳은 왕궁의 비밀 장소답게 발굴 당시 많은 보물과 불상이 출토됐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외침을 당했지만 용감하게 맞서 싸워 지켜낸 아유타야 왕국. 비록 지금은 폐허가 된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왕국을 지켜내고자 했던 국민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제국이 다른 제국 왕국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그 나라를 지키고 확장을 하려고 한 그 야망이 느껴지네. 태국 국민들은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침략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는데요. 태국인들이 아직도 가장 존경하는 왕비가 누군지 한번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와, 오, 진짜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동상하면은 그 인물 딱 한 분만 계시잖아요. 여기는 그 전사와 코끼리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저 앞에 이제 그 긴 창을 들고 있는 분이 이제 수료타이 왕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왕비도 전쟁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숙적은 항상 일본이죠. 예. 임진왜란 때부터 항상 일본이 쳐들어오고 또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큰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네. 네. 태국의 숙적은 버마! 예, 지금 미얀마라고 불리고 한때 버마라고 불렸던 나라예요. 아유타야가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자 미얀마는 아유타야를 침략해 전쟁을 벌이는데요. 수로로 둘러싸인 아유타야는 미얀마군에 포위돼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그 당시 차크라팟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차크라팟 왕이 이 안에서 우리가 굶어 죽느니 한번 그래도 제대로 싸워보자. 그래서 차크라팟 왕을 따라서 이제 태국 군대가 진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수리오타이가 내가 여자라고 궁전에 앉아가지고 남자들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도 남자들처럼 밖으로 나가 싸우겠다 해가지고 남장을 하고 나가는 장면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왕비는 남편을 따라 전쟁터로 뛰어들었는데요. 전쟁 중 미얀마 장군에게 공격을 받아 위험에 처한 남편을 구하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왕비의 전사 소식을 접한 태국 국민들은 미얀마군과 더욱 치열하게 맞서 싸웠고 결국 태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수리오타이 여왕이 여자라고 해서 궁전 안에 소극적으로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선 이 스토리가 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귀감이 되는 스토리라고 해서 지금 요번에 돌아가신 푸미퐁 왕의 부인인 치크리 왕비가 돈을 내서 이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 오면 그 나라의 건축, 그 나라의 예술,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있죠.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리뿐 아니라 요리. 다른 것들도 봐야 되잖아요. 그쵸. 주로 어떤 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수단. 그런 것도 괜찮고 우리 우리는
저 춤하고 노래 뭐 이런 거 많이 그렇죠. 근데 춤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춤도 있지만 사람의 몸의 동작을 이용해가지고 상대편을 제압하고 상대편을 죽이는 춤도 있죠. 동물 춤이요? 무예. 무술. 태국도 굉장히 유명한 전통 무술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 옹박이라는 영화로 굉장히 잘 알려진 무에타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기서 무에타이 하시는 분들이 몸을 풀고 계시네요. 보이세요? 무에타이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태국의 전통 무술입니다. 우와. 저희가 요새 알고 있는 무에타이랑은 조금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우리가 팔다리 해가지고 사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기본 네. 동작이 저렇구나. 무에타이를 갖다가 팔찌의 무술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팔찌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무술들은 대체로 손하고 발로 타격을 하는데 네. 여기는 중간 관절로 타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무릎이라든지 아. 그래서 주먹하고 발 4개가 있죠. 네. 거기다가 무릎이랑 팔꿈치를 합치면 8개가 되죠. 아, 그래서 타격점이 4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8개가 있다. 그래서 팔찌의 무술이라고 흔히 불려요. 무에타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의식인 와이크루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 스포츠로 사랑받게 되면서 스포츠로서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사디카. 그러니까 아. 그 몇 살부터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셨나요? นานแล้วครับ ประมาณ 3 ปี 4 ปี 5 ประมาณ 5 ปีครับผม เพราะชอบครับ เป็นศิลปะป้องกันตัวของไทย สามารถมาใช้ประยุกต์ใช้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ได้ครับ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잠깐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 볼 때랑 네. 지금 같이 얘기할 때랑 눈빛이 완전 180도인 것 같아요. 그때는 가까이 가면 완전 저 무서웠는데 네, 무서웠는데. 지금은 진짜 고등학생처럼 되게 이게 말똥말똥. 자, 그렇다면 태국의 전통무예 무에타이는 누가 왜 만든 걸까요? 태국 사람들한테 이 무에타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라고 물어보면은 나레수안 대왕이라는 분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레수안 대왕은 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에 한 명인데 나레수안 대왕이 있기 전에는 태국 또는 사이암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3개의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우리도 고구려신라 백제가 있었던 것처럼 삼국시대였던 거죠. 북쪽은 치앙마이라는 도시를 수도로 한 란나라는 나라가 있었고 가운데는 굉장히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수코타이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아유타야 왕국이 서로 태국의 패권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나레수원 대왕은 수코타이 왕국의 왕자였는데요. 미얀마의 볼모로 끌려가 어린 시절을 보낸 나레수원은 꾸준히 전통무예를 훈련받아 자신만의 무술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나레수안 대왕은 불교의 법도에 맞춰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방법과 그 전통적인 불교에서 내려오는 무예를 배우는데 그것이 바로 무에타이가 된 거죠. 그럼 무에타이라는 것은 그 당시 어떻게 쓰였느냐? 그 당시에는 왕이 코끼리 머리 위에 타고 이렇게 전쟁을 했죠. 근데 코끼리가 발이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그러니까 적군이 이 코끼리를 죽이려고 그러면 덩치가 워낙 크니까 딴 데를 찌를 수가 없으니까 자꾸 발바닥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레수안 대왕이 코끼리 다리를 지키는 4명의 전사를 배치합니다. 코끼리 다리를 지키는 전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자신이 수련했던 무예에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했는데요. 다리 공격을 막기 위해 무에타이에는 낮은 자세의 기술이 많다고 합니다. 나레수안 대왕이 이렇게 해서 그 버마의 거대한 정복자였던 반인용 왕의 아들과 싸워서 버마를 참패시키고 아유타야의 제2의 황금기를 연 왕 나레수안 하면 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태국인들을 영광의 길로 이끌었던 현명한 군주로 남아있는 것이죠. 무에타이의 동작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그 나레수안 왕의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은 가르침을. 예. ก็เป็นเตะ 오. 이렇게? 이렇게? 아. 아이고. 이건 나이 들면 못 อันนี้ 하겠는데? เป็นศอก 자, 한편에서 조승현 씨도 진지하게 가르침을 전수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앉아가지고 차만 타고 다녀서 옆구리를 전혀 안 쓰잖아요.
근데 옆구리에 힘이 들어간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전 여기 근육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안 움직여요. 뻣뻣해요.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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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자. 자, 그럼 스승님의 가르침을 누가 더 잘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무에타이 선수 꿈나무 윤박 선수와 무에타이를 책으로 배웠다는 조승현 선수의 불꽃 튀는 한판 승부. 자, 화이팅! 자, 과연 승리의 왕관은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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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자. 무에타이의 발상지 아유타야에서 펼쳐지는 자존심을 건 대결. 어떤 운동이든 자신 있다는 윤박 선수와 인문학계의 승부사 조승현의 화이팅! 불꽃 튀는 대결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진짜 때려! 잠깐만! 진짜 때려! 오, 이번엔 뭔가 보여줄 것 같은 표정인데요. 선수들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결정적인 한 방 날릴 계획이었는데 아쉽게도 실패했네요. 미안해. 야, 너 몇 번 죽었어, 이미. 월드 피스. 월피스. 두 사람 모두 잘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멋져요. 하면서 되게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고 아니면 또 기본 동작은 또 무에타이 기술로 하니까 어떻게 재밌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코쿤캅. 코쿤캅. 세월이 흐르면서 아유타야에도 옛 흔적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유타야에 안타깝게도요. 옛날 가옥은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옛날 사원이라든지 궁전은 많이 남아있는데 가옥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좀 수소문을 해보니까 네. 그래도 한 100년 정도 된 가옥이 있대요. 아,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저 뒤에 보면은 티크나무 색깔이 벌써 탁 눈에 띄죠? 갈색 이 집. 예. 딱 봐도 옛날 건물처럼 보이잖아요? 지붕이 오래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짜오프라야 강가에 위치한 이 집은 태국 상류층의 주거 문화를 알 수 있는 건축문화 유산입니다. 그 역사만 해도 100년이 넘었다는데요. 옛날에 이곳이 현재는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게스트하우스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자들이네. 자, 그러면 100년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진짜 좋다 여기. 고가구들로 채워진 고풍스러운 느낌의 숙소는 가격도 아주 저렴한데요. 객실 창밖으로는 짜오프라야 강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바라보는 아유타야의 멋진 풍경은 100년을 이어온 전통 가옥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이디어 상품. 관광과 자유의 나라 태국. 그 아름다운 풍경과 풍요로움 뒤에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태국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학 상장이라고 하잖아요.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서로 같이 성장한다고. 저도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법한 것에 대해서 수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단순히 놀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 나라에 대해 알고 역사에 대해 알면서 여행을 하는 것도 제 마음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한 번 더 나에 대해 그리고 한국에 대해 또 다른 나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나와 태국 사람이 다르지 않고 나와 이 전 역사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번 여행이 된 것 같아요.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발상지 그리스를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세계문화 1호인 거잖아요, 아크로폴리스가.
완전히 신들의 세상으로 이제 우리 들어온 거죠. 그나저나 잘 보면 힘을 줍니다, 에너지를. 내 발이 그림을 그리네. 오, 이상하다. 갖다 붙인 것 같아. 순간이동한 것 같지 않아요? 이 나라에 사원이 몇 개 정도 있냐면 400만 개가 있습니다. 야, 이건 심하다. 다 빠졌어 지금. 그거는 인구 아니야, 인구? 정말 감동적이겠죠.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낸 영화 세트장 같아요.